작업의 시작을 위한 좋은 제안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뼈있는 작업들을 쪼개서 당장 하기 쉬운 트리거도로 나눠주기.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평소에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 또는 이제 제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Q&A 보드를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읽어가면서 이걸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한 13개, 12개 정도 쌓였죠. 12개 정도 쌓인 Q&A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코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칭에서 제안해 줄 수 있을 법한 이야기,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코칭은 어떤 식으로 제안을 드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만학도 A, 작업 시작에 대해서. ADHD가 있어서 어떤 일이든 시작만 하면 집중을 잘하는데 정작 시작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은 되게 흔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ADHD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ADHD가 있으니까. 네. 뭐 혹시 ADHD가 없는 이제 시엔 코치님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나요? ADHD가 없는 분들도 사실 시작하기까지의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완벽주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좀 한 번 일을 시작을 하면은 좀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여기서의 일이라는 게 약간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떤 네. 거대한 프로젝트 혹은 거대한 도전 이런 거고요. 그게 아니라 ADHD에게 있어서의 일의 수준은 일어나서 씻으러 가기 혹은 또는 뭐 앉아서 공부하러 가기 요 정도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DHD가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요 지점이 시작이 어려웠었던 지점이 있었나요? 그런 건 거의 그런 것도 있나요? 약간 근데 그 앉아서 공부하는 것과 씻는 것의 그런 부담감의 차이는 조금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어떤 준위의 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은 뭐 보통 공부 목표가 있잖아요. 그날 뭐 50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어 단어 300개를 외운다든가 하는 그런 목표를 딱 잡았을 때 이거를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경우에 부담감이 커져서 그 시작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수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두 준위가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이게 ADHD 그 차이가 케이스는 있는 것 그 같아요. 지점이 진짜 큰데요. 가끔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울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ADHD까지 있는 케이스들은 정신과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싶어 할 때 선생님들이 보통은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ADHD의 검사가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우울이 진짜 강할 때 만들어지는 증상들이랑 ADHD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증상들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선은 우울약을 먹고 좀 잘 정리가 되고 괜찮아진 다음에 뭐 ADHD 진단을 다시 하고 그때 치료를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ADHD의 뭐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도파민 재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그걸 억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게 근데 그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뭐 우울증에서 쓰이는 그쵸. 약들은 보통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인데 두 개 다 분명히 과정은 다른데 비슷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여기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오늘 해야 될 숙제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숙제에서 몰아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특정 사업에 첫 발을 떼는 것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눈앞에 있는 그 설거지 아니면 자리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도 되게 오랫동안 참다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그 작업의 시작 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작업의 시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ADHD가 아닌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코칭을 이런 경우에 ADHD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드리나요? 이제 이걸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ADHD의 작업 시작 문제에 대한 보통은 이제 우리는 거의 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만나고 간간히 회고를 받아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제일 많이 하냐면은 우선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서 세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함께 인지합니다. 왜냐면 되게 오랜 습관의 문제예요. 오랫동안 몸에 배인 심지어 약을 먹는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서 작업 A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작업 B에서는 새롭게 시작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한 번에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개선하고 싶은 작업 하나를 먼저 잡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내 모든 일상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 이상 방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먹어보면 알겠지만이라는 말 안 통하죠. 약을 안 먹어보셨으니까. 약을 먹어보면 정말 처음에 세상이 바뀌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번 이어지다 보면은 약간 좀 시들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씻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상황이라면은 네. 이 세 번째 이 솔루션인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 지금 당장 개선하고 싶은 작업 하나를 먼저 잡아보는 것을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신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특정 작업을 하고서 저랑 같이 공유를 하자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는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했었던 완벽한 성과에 대한 집착 때문일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단순히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눈앞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을 때,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거 오늘 했나요? 이거 오늘 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냥 한번 제안을 해주는 정도로, 그냥, 코칭의 초기에 보통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하나 두 개 정도의 작업이 이렇게 한번 잡히고 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격주 단위의 코칭 과정에서 한두 개씩 잡히는 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코칭 일지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네. 저희의 코칭 일지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코칭의 일지 내에서 보통은 항상 목표에다가 넣어놓고 다음 코칭 시작할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해줘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하기로 했죠, 저거 하기로 했죠, 다 해왔나요에 대한 그 숙제검사처럼 성인용 알림장을 한번 돌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이걸 관리를 안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갖고 하나하나씩 봐주는 편인데요. 보통 이제 시엔님 같은 경우 이 지점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케이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완벽한 성과에 대한 집착 때문일 경우의 케이스가 조금 더 익숙하긴 한데요. 이 단순히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일 경우가 사실 위의 경우랑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완벽한 성과에 대한 집착은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냐면요. 몰입도나 성과가 낮더라도 해당 시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권유. 계속해서 성과가 누적되는 것이 쌓여서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설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를 그게 들면,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대학원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논문을 읽고, 아니면 뭐 글을 써야 되고 막 그런데, 내가 한번 빡 집중하면 6시간씩, 8시간씩 글을 쓰는데, 그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몰아쳐서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7시에서 9시, 아니면 뭐, 12시에서 3시,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일정을 정해놓고, 우리 알바 같은 거 할 때나 일할 때도 그 알바 시간 전부를 다 진짜 엄청난 효율로 일해야지만 알바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네.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앉아서 어떤 1시간 정도는 그냥 사람이 없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출근해서도 한 3, 40분 정도는 멍 때리다가도 그 다음에 또 일이 오면 쳐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성과라는 게 100%로 이어지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다 보니까 몰입도나 성과가 낮아도 우리가 일단은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은 특정 시간에 앉아 있는 것부터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져와 보자인 거예요. 내가 성과가 안 나서 안 한다 이런 건 말고. 네. 그래서 이 완벽한 성과에 대한 집착은 투자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성과로 해석해주기 쪽에 가깝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쵸. 그 시간을 투자를 계속 하면은 그 시간이 누적되면서 퍼포먼스가 결국 나온다라고 설득하는 편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시은님 여기서 어떻게 네. 하세요? 이 경우에는 음흠. 사실 클라이언트 분들이 자신이 이게 완벽하게 성과가 나야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요라고 말을 먼저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리로 흘러가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저는 클라이언트 분들께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시작이 어려운 게 본인이 어떤 완벽하게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인지를 함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끝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더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지를 함께 하게 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도 투자 시간 기록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제안할 만한 되게 좋은 거는 항상 이거였었긴 하죠. 지금 여전히 저는 코칭에서 사람들이랑 이걸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음, 소비시간 기록 시트잖아요? 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잠이나 투자 시간들을 음, 계속 기록을 해놓는 방식?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제일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막 이만큼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중이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루에 한 요 정도, 3번 정도의 세션을 나눠서, 이때 하든, 이때 하든, 이때 하든, 혹은 이번 3번 다 하든, 그, 이 2시간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 2시간을 그냥 앉아 있어 보자. 그리고 이 중에 뭐 몇 분 정도 딴짓을 하더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의 기록들을 계속 쌓아보자.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약간 이러던 것들이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그래도 한 이만큼씩은 되거든요. 음. 이렇게 이게 저도 분홍색이 투자 시간이니까. 네. 이 투자 시간 관리를 하면서 함께 꼭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마 태영님이 써주신 두 번째 솔루션이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응? 완벽하게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라면,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면은 완벽하게 끝내는 결과물의 크기를, 그 범위를 한번 좀 줄여보자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영어 단어 300개를 외워야 한다는 게 목표였다면은 음흠. 우선은 일어나서 책상에 앉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세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기까지 필요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좀 쪼개서
목표를 잡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쵸. 저는 이제,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잡아보는 게 좋겠네요. 순서상으로는 이게 좀 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러니까 1일 회고나 코칭 전 세션에서 과제 분뒤 점검해주는 편. 그리고 보통은 제일 어려운 건 이 과정에서 바디 더블링을 제일 많이 제안을 하긴 하는데 바디 더블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좋은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작업의 시작을 위한 좋은 제안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껴있는 작업들을 쪼개서 당장 하기 쉬운 그러니까 트리거도록 나눠주기 그리고 다른 작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작업을 만들고 해당 작업을 자주 하고 있는지와 함께 체크해보기. 이 정도에 가까운데 두 번째는 완벽에 대한 집착이 작업의 시작을 막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만일 그렇다면 시도 자체에서 이미 성과가 나고라는 것을 해석해보고 안정적으로 일상에 해당 작업 시간이 누적되는 것 이걸 이해해보기. 여기서 가능하면 소비시간 기록 시트를 함께 써보는 것도 매우 좋은 정도? 그리고 특히 이 첫 번째 솔루션에서 네. 코치의 역할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그 쪼갠 과업들을 각각 개별적인 과업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세부 과업들을 했을 때마다 이제 같이 응원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짚어주기라든지 그런 피드백을 주면서 클라이언트가 인지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일 것 같아요. 그게 코치로서의 역할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사실 과업을 쪼갰을 때 이런 각각이 개별적인 과업이다라는 지속적인 인지가 없으면은 사실 이거는 이 세부 과업이 사실은 내가 원래 했었어야 됐던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해야 됐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코치가 각 세부 과업별로 완수를 했을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과업을 하셨다, 뭐 5, 6개의 과업을 하셨다라고 계속 인지를 하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코칭하면서. 사실 이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저는. 시은님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만나는 편인가요? 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ADHD가 없는 경우도 많이 봤다는 것일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비슷해요. 근데 다만 맞아요. ADHD냐 아니면은 BADHD냐의 차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작업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 거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요 정도, 보통은 이 이외의,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외의 추가적 특이 케이스의 경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제안을 봅니다. 물론 대부분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비슷하긴 하겠죠. 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개의 이야기들을 날 잡아서 천천히 하고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다면은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이프리프터 Q&A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하단에 계속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궁금하신 질문들이나 아니면은 코치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올려주시면은 요거에 맞춰서 이제 제가 계속 영상을 찍고 저희 코칭 스터디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네. 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 질문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